정현수 교수님이었고 산림 생태 뭐 이쪽 분야에 또 많은 논문 쓰시고 지난 그 산불도 관련돼서 여러 학계에서 쓴분야가 있을 때 또 토론도 해주시고 우리 강원도의 산림을 아주 사랑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정현수 교수님과 먼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수. 예, 저는 강원도 영월이고요. 제 출신이 제가 생물학과를 들어와서까지도 조림에 참여 또 사실상 동원 그래서 대학 1학년 때까지 조림 했던 그 경험이 있고요. 이제 제가 뭐 영어에서 잘하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사실 제가 감자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대학을 왔고 제 주장으로는 제 영월에서 제일 번화가에 살았다. 자랑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그러니까 농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래도 그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잘하면서 그때는 소풍도 다 산으로 갔잖아요. 소풍도 다 산으로 가고 숲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인 유전자, 후천 유전자가 굉장히 각인되었다 하는 거를 그 이후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제가 생태학을 전공하면서 더욱 내가 그 전에 설명하지 못했지만 보고 배운 게 굉장히 많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강원도에 제가 있고 또 산불 관련한 연구를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96년에 고성 산불난 이후부터 2000년에 동해안 산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보건과 정책과 연구에 이제 상당히 깊이 몰입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제가 이제 곧 정년퇴임이라서요. 한 40년 동안 사실 숲 현장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산림 정책을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걸 이번에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근데 과연 강원도가 굉장히 숲을 아끼고 숲이 실제로 생태자연도의 1등급 지역이 지금 20%가 넘는 그 지역이 강원도에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숲이 자산이다라는 거를 사실 말로 하고 실제로는 뭔가 예산 사업이 되는데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그동안 이제 다니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동안 임업을 하고 강원도에 지금 우리 산림대가 있듯이요. 그리고 여기 산림대 출신들이 강원도 산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좀 시각을 이분들은 이제 도전을 갖는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조림에서 이 숲을 이렇게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우리를 공격하냐. 또 그런 굉장히 방어 자세세요. 근데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죠. 그동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안행적으로 벌목하고 조림하고 그러면서 과연 정말 산림의 입장에서 진짜 숲을 가꾸는데 세심하게 해왔는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임학을 하는 사람과 임학은 업이다. 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물학은 이제 생태계가 베이스죠. 다른 거 같습니다.
다른 게 맞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공격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동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50년간 관행적으로 과거에 하던 대로 땅만 보면 불만 나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지금은 나무를 심지 않는 거가 사실은 훨씬 빨리 숲을 복원시킨다는 거를 제가 그동안 30년의 그야말로 현장 연구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공격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억울해. 그동안 왜 우리의 공을 인정 안 하냐. 아니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사실은 전 국민이 우리나라의 그 가장 좋은 특징이죠. 우리 뭐 촛불 집회 하듯이 전 국민이 모여서 그야말로 그 조림에 동원되기도 하고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숲을 변화시킨 거죠. 사실상 또 저는 생태학자로 보면 전체 면적을 실제로 조림했으나 지금 조림지는 현재 숲에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조림해서 실패했거나 또는 조림했는데 뭐 이 도시개발로 편입됐거나 그렇게 다 바뀐 거죠. 근데 저는 과거에 사실 여기 글쎄 저 연배가 되는 분들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우리 숲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목도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너무 그 토사 그 침식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거를 토사 침식을 막기 위해서 아카시도 심고 그러면서 그 아카시가 뭐 연료림도 되고 또 토양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그 경제림을 생산하기 위한 특정수 그 조림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탕에는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보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가 외환 위기와 IMF 때는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불에 대한 그 피해지 복원은 96년 고성산불 이전까지는 의무조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조림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그 벌목과 조림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고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숲가꾸기가 토양을 그렇게 훼손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숲가꾸기는 사실 다른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산불 피해지랑 그 다음에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벌목과 조림에는 토양 침식을 심각하게 하게 합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옛날의 조림 방식과 옛날에는 사람이 가서 인력으로 하던 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관리라고 하는 건 중장비와 임도 건설을 고려하지 않은 조림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이창석 교수님이 그 자료에서도 하수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두배기 벌목이 토양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식을 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임업을 하는 분들이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현장들이 다 도로에서 보이는 현장들이잖아요. 누구나 지나가면서 봅니다. 이제 숲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반 국민들의 감수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서 그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는 어떻게 저는 사실은 숲의 흡수량이 300년, 400년, 500년 돼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숲의 지금 93%가 오염급이고 50년생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거가 흡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벌목을 해서 다시 심어야 된다는 거에 저는 사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발언하기는 어려운데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 아까 이창석 선생님이 제시한 것처럼 다른 많은 문제들을
그 간과하고 있어서 생기는 뭐 계산 오류 또는 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토양을 그렇게 벌거 보면 사실은 모두배기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싹쓸이 벌목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정말 현장에서 보면 피부가 벗겨진 거랑 똑같고 토양이 사실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마무리 30년 뭐 40년의 연구를 딱 한마디로 종합해 보니까요. 숲은 식물은 토양만 보존하면 다 살아납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토양이 우선이지 숲이 우선이 아니에요. 저는 숲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해야 되는 거는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토양이 원래의 자리에 보존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학창 시절 때부터 또 배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